오늘 살펴볼 기업은 바로 서던 컴퍼니입니다. 이 회사 정말 드라마틱한데요. 한때는 뭐랄까 가장 안전한 배당주 그 자체였는데 15년짜리 악몽 같은 프로젝트를 겪고 나더니 갑자기 AI 시대의 최대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어떻게 15년 동안 회사를 거의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갔던 그 골칫덩어리가 하루아침에 AI 투자자들이 가장 탐내는 보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질문입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그럼 파트 1. 먼저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서던 컴퍼니가 어떤 회사였는지부터 한번 봐야겠죠? 한마디로 안정적인 배당의 제왕이었습니다. 서던 컴퍼니는요, 1945년에 세워져서 한창 성장하던 미국 남부 선벨트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면서 컸습니다. 수십 년 동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별명으로 불렸죠. 과부와 고아 주식. 무슨 뜻이냐면 남편 잃은 부인이나 부모 잃을 아이도 믿고 돈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안전하고 배당을 꼬박꼬박 주는 주식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교과서적인 안정주였죠. 그런데 2009년 이 회사가 정말 운명을 건 도박을 시작합니다. 바로 수십 년 만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로 한 거죠. 네, 바로 이 도박이 파트 2의 주제입니다. 보그틀 원자력 도박. 이게 회사를 10년 넘게 짓눌렀던 바로 그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게 원래의 계획이었어요. 2009년에 시작할 때 예산은 1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8조 원 정도? 그리고 2017년이면 완공될 거라고 했죠. 근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예산은 300억 달러, 그러니까 40조 원을 훌쩍 넘겨버렸고 완공은 2024년, 무려 7년이나 늦어졌습니다. 이건 뭐 그냥 재앙 수준이죠. 300억 달러 이상, 상상이 가시나요? 이 어마어마한 돈 때문에 회사는 엄청난 재정적 압박에 시달렸고 투자자들은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못됐던 걸까요? 문제가 그냥 하나 터지고 끝난 게 아니에요. 줄줄이 터졌습니다. 이걸 보그틀 쇼크라고 부르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설사가 갑자기 파산해버리고 설계를 뜯어보니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고 정부 규제는 계속 바뀌면서 발목을 잡고 여기에 물가까지 폭등하니까 이건 뭐 그냥 끝없는 수렁에 빠져버린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회사가 어떻게 살아남았지 싶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반전입니다. 이 악몽이 어떻게 기회로 바뀌었는지 이해하려면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알아야 해요. 바로 서던 컴퍼니 같은 전력 회사가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게 핵심이에요.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되게 독특해요. 3단계로 볼 수 있는데 첫째, 회사가 발전소 같은데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어서 투자를 합니다. 둘째, 주 정부 규제기관에 가서 우리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이걸로 전기요금 좀 올릴 수 있게 허락해주세요 하고 승인을 받아요. 마지막 셋째, 승인이 나면 고객들한테서 그 투자금에 대한 보장된 이익을 꼬박꼬박 걷어들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15년 동안 동무만 먹던 저 보그틀 원전이 완공되는 그 순간 그 3천억 달러짜리 빚덩이가 갑자기 매년 따박따박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러니까 현금 기계로 변신한다는 거죠. 자, 이제 파트 3입니다. AI의 끝없는 갈증.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어요. 15년 동안 돈이 줄줄 새던 구멍을 겨우 막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온 겁니다. 그 동아줄의 이름이 바로 인공지능, AI였죠. 요즘 AI 전력 수요라는 말이 많이 들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AI 데이터 센터가 진짜 어마어마한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그냥 전기를 많이 먹는 수준이 아니라 1년 365일 24시간 단 한순간도 끊기지 않고 그것도 탄소 배출이 없는 깨끗한 전기를 공급받아야만 돌아갑니다. 그런데 서던 컴퍼니의 위치가 정말 완벽했습니다. 왜냐고요? 첫째, 이 회사가 전기를 공급하는 조지아주 애틀랜타가 미국 3대 데이터 센터 중심지 중 하나예요. 둘째, 그 골칫덩어리였던 보그틀 원전이 바로 AI가 원하는 그 24시간 무탄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완벽한 발전소였던 거죠. 셋째, 이 지역에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회사에 전기를 팔 수 있는 회사는
서던 컴퍼니밖에 없습니다. 독점 사업자니까요. 이건 뭐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우연의 일치죠. 자, 그래서 파트 4. 이 회사를 좋게 보는 사람들, 즉 강세론자들의 주장은 뭘까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이 회사에 투자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의 핵심 논리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드디어 보그틀이 끝났다.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가 이제는 가장 큰 현금 창출원이 됐다는 거죠. 둘째, 배당왕의 귀환. 50년 넘게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이 회사의 명성이 이제 훨씬 더 안전해졌다는 겁니다. 셋째, AI 성장주로의 변신. 옛날에 그 지루한 전력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AI라는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갖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력한 경제적 해자. 경쟁자가 들어올 수 없는 규제로 보호받는 독점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꽤 매력적이죠? 하지만 잠깐만요. 좋은 얘기만 들을 순 없죠. 파트 5, 반대쪽 의견. 그러니까 약세론도 한번 들어봐야 합니다. 과거의 부담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이 회사를 안 좋게 보는 시각도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첫째, 높은 금리. 보그틀 짓느라 진 빚이 어마어마한데 지금처럼 금리가 높으면 이자 부담이 장난 아니겠죠. 둘째, 규제 리스크. 주 정부에서 돈 그렇게 많이 썼으면 그 손해는 주주들이 좀 감당해야지 하면서 이익을 깎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셋째, 운영 리스크. 짓는 건 끝났지만 이제 저 거대한 원전을 문제없이 돌리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갑자기 멈추거나 하면 비용이 또 들어가겠죠? 그리고 마지막, 미래의 비용. 아직도 운영 중인 낡은 석탄 발전소들을 없애는데 앞으로 또 수십억 달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전력회사 같은 유틸리티 주식에 투자할 때 가장 큰 리스크는 딱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유틸리티 주식은 채권의 대용품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한번 보세요. 지금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 위험 하나 없이 연 5% 정도 이자를 줍니다. 그런데 서던 컴퍼니의 배당 수익률은 약 4% 정도예요. 자,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어떠시겠어요? 주가 하락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4%를 받으실래요? 아니면 아무 위험 없이 5%를 받으실래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국채로 가겠죠. 바로 이 점이 지금 모든 유틸리티 주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결국 투자자로서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서던 컴퍼니는 과연 15년간의 끔찍한 악몽을 이겨내고 AI 혁명을 이끄는 새로운 기술주로 다시 태어난 걸까요? 아니면 그저 낡은 몸에 막대한 빚과 새로운 위험까지 짊어진 위태로운 공룡일 뿐일까요? 여러분의 판단은 어느 쪽이신가요?